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께서 목조 콘크리트, 대다수의 건축주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시죠.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나쁜지, 뭐가 더 합리적인지, 어떤 게 더 거품이 많은지 고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단점을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회사가 콘크리트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콘크리트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자료화해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목조 건물은 화재 시 더 위험하다. 목재는 화재에 취약하고 내화성이 입증된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게 낫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조 건물에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 공감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인 거고 당연한 상식인 거죠. 대표적인 예로 23년 4월 13일에 강릉에서 목조 펜션은 다 타고 콘크리트 건물만 살아남고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조를 취급하는 하우징 업체에서는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인데요. 목조는 화재 보험에 가입 제한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실 설명 들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는 둘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화재가 생기는 일은 극히 소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면서 경우의 수는 항상 대비하고 염두하고 그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 평가되는 금액도 현저하게 낮은 겁니다. 소멸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주택이 목조주택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많은 고민이 있으신데, 목조주택은 누수에 취약하다. 왜 그럴까요? 목조 같은 경우는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디자인이 모든 박공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평지붕이 없어요. 불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50평의 집을 짓는데 1층이 30평, 2층이 20평, 10평이 남는 공간에 목조주택은 경사지붕, 그리고 2층 위에도 경사지붕. 그쵸? 콘크리트는 슬라브로 마감이 가능하니까 그 공간을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가는 옥상, 다 콘크리트 주택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수 부분은 논할 문제도 아니고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목조는 테라스를 만들 수 없나요?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30평, 20평, 10평이 남는 공간에 목조는 포치를 만들죠. 포치라고 하면 이제 뚜껑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코니처럼 이런 공간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걔는 허가 면적은 50평이지만 공사 면적은 60평이 되는 겁니다. 즉 건축주는 60평의 공사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성비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조는 가장 안전하게 짓는 방법은 비대칭, 가분수 안 됩니다. 안 되고 1, 2층 박스로 올려서 경사지붕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한데, 주택을 지을 때 안전한 것만 고집해서 되겠습니까? 미적인 것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또 목조가 하자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목조는 수축, 팽창, 반복을 합니다. 여름, 겨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축되고 팽창되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돼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서 큰 하자가 생기고 벌레가 들어온다, 흰개미가 들어온다, 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들입니다. 콘크리트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가성비, 금액, 합리적 집짓기가 될 텐데요. 당연히 사람들의 인식은, 저도 수천 명의 건축주를 만나봤지만 콘크리트는 당연히 비싼 집이고 목조는 당연히 저렴한 집이다. 한 3년 전, 지금 2024년인데 20년, 21년 정도로 돌아가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목조주택은 400만 원대였어요. 현장 시공 경우입니다. 기초공사 포함하고 현장 시공인 경우인 거고, 콘크리트는 그 당시에 500만 원 후반대, 600만 원 초반대였어요. 근데 현재 기준에서 금액의 차이가 없습니다. 목조가 3년간 평균 두세 배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당 기준으로 나누면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50평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으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지었던 분들은 2억이면 공사를 했는데 지금은 3억입니다. 1억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조가 붐이었고 정말 수요가 많았을 때는 콘크리트가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1억 정도 절감이 되면 사람들이 좋다, 친환경적이다 말들이 많으니까 가성비 있게 잘 지어보자 접근을 했지만, 같은 비용을 내고 여러분은 목조를 짓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목조주택 업체 중에서 콘크리트 금액이 대다수의 하우징 업체들이 훨씬 비싸다. 단점만 많이 부각을 시키죠. 그 이유는 당연히 목조를 전문으로 짓는 회사들은 그 상품을
극대화해서 장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의문이 많이 생길 수가 있죠. 왜 다수의 회사들이, 하우징 업체들이 목조주택만 보수를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주택은 시공기간이 평균 3-4개월이면 짓습니다. 콘크리트는 5-6개월이 걸립니다. 공정도 2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를 2채 짓는 동안 콘크리트는 1채밖에 지을 수 없는 거고, 연간으로 따지면 콘크리트 50채 짓는 동안 목조는 100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자금 회전도 잘 되고 기업 이윤이 좋은 목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런데 한글주택 같은 경우는 둘 다 진행을 해보니까 말 그대로 회전율도 좋고 기업 이윤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난다고 해서 건축주와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후관리, 하자보증이행권 발행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 사후관리까지 끝나야만 건축주님과 저희의 약속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저희는 내요. 회사니까 당연히. 목조 100채, 콘크리트 100채 시공을 했을 때 같은 도면으로 같은 소장이 공사를 하더라도 통계를 짚어보면 콘크리트는 하자가 10%에서 최대 30%, 목조는 50%에서 70%입니다. 같은 사람이 공사하고 같은 회사가 공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실력, 소홀 문제가 아닙니다. 고조체 특성상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놓치고 계시는 이유가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인식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차를 사도 감가상각을 계산을 하죠, 여러분들께서. 그쵸? 그리고 요즘 고금리 시대에서 영끌에서 집 샀는데 정말 집을 막 금리를 감당을 못해서 던지고 매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정말 계산적으로 들어가는데 전원주택 관련해서는 그런 계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보통 다수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토지 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입니다. 그럼 서울 토지가 가장 높고 비례해서 건축물 금액도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서울의 목조를 준공하는 사례를 보셨나요?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표적으로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그리고 지방에도 도심 지역이 있죠. 비도시 지역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상가, 다가구, 다세대를 많이 하는데 콘크리트를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본 가치도 중요하지만 둘째로 100% 현금을 내고 짓는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목조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옵니다. 나와도 소액만 나와요. 콘크리트는 50%, 70% 이상 나옵니다. 물론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한테는 충분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제 말의 결론은 집도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전원생활 정말 꿈이었고 로망이어서 시도를 했는데 3년, 5년, 길게 10년 살아보니까 전원생활이 쉽지 않고 또 어떤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생활을 이제 그만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우의 수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생길 수도 있는 일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목조 같은 경우는 평가되는 금액이 콘크리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매도도 잘 안 되고 매수자가 대출해서 들어올 수도 없다 보니까 보통 몇 억을 목돈으로 치고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은 안 계시는 거죠. 그런 점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은 1, 2년짜리가 아닌 겁니다. 최소 우리가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서 한평생이 끝날 때까지 사는 건 당연한 거고, 상속 증여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파트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만 주택은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지 않아서 놓치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